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이 발생하고도 6달이 넘게 지나서야 출범했던 내란 특검 수사팀이 지난 6개월간의 운영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이미 내란 발생 1년여 전부터 계엄가담 군인 인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의혹 수사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좌파 세력의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문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건도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난 2021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등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실, 군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선 지위가 높을수록 행동과 역할은 지위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헌법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오늘 특검 수사 결과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해 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계엄 1년여 전부터 군 인사 등을 준비했고 신복격인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부터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국회 해산을 위해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한 고문까지 준비했다는 건데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었고 가짜인 걸 다 알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계속 조장한 셈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만들어지며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는 수월해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가 본격화한 시점으로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를 지목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구사단과 34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박안수, 방첩사령관의 여인영, 지상작전사령관의 손식 대장이 보임되면서 계엄 구상은 현실화됐습니다. 이때부터 계엄 시점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총선 후로 정했고 군 사령관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이의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를 김용현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여러 군사작전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온 윤 전 대통령.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계엄 이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2024년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를 통한 조작이라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런 고문기구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할 때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복인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 부정선거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내란에 직접 관여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내란 자체는 물론 계엄 선포 시점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석열에게 화를 내고 싸웠다는 내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김 씨 측근으로부터 내란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계엄 선포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에 김 씨가 분노했다는 정황은 나왔지만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씨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조사했지만 김건희 씨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의 설계자로 불리는 노상원 씨와 김 씨가 만난 정황도 발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의 독점과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한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불법 수사, 검찰과 민주당, 언론의 공모 공작이라고 말하며 정치인들과 언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그럼 왜 12월 3일이었을까? 무속 개입 의혹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몰려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 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회 근처에 모인 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텐데요. 12월 3일에 대해 특검은 당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권력 교체기를 노린 거라고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왜 이날이었는지를 두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부터 무속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역술인들이 비상계엄을 해서 넘기면은 한 석 달 되면은 다시 복귀한다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빨리 비상계엄에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선포됐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 선거 후이자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1972년 10월 유신 역시 미국 대선 국면에 단행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던 시도까지 실패하며 미국으로부터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진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계엄 날짜를 정했을 거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문구가 발견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계엄 선포 다음 날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무속 개입 의혹에 대해선 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1입니다. 자, 그럼 내란 특검 취재해온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사실은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내재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목한 계엄 동기이자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였죠. 네. 그 안에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깔려 있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네. 명시적인 계엄 동기는 아닐지라도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만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를 기점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듬해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를 잇따라 맞닥뜨렸었는데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해 그 욕구가 어느 정도 계엄 실행이나 시점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방아쇠 역할 이런 걸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비화폰 사용했던 사실 등등이 쭉 나왔었잖아요. V0라고도 불렸었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 더 진도가 안 나갔던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특검 수사 막바지에 김 씨가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로 직접 물어보는 내용이 네. 공개되기도 하고 네. 또 검찰 인사에까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특검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전 관저에 모였던 군 사령관들이나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한 행정관 그리고 또 당일에 방문했다고 알려졌던 성형외과 의사까지 조사를 했고 네. 또 통신 내역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네.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12월 3일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출범을 했으니까요. 수사 더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리됐어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검은 법원 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또 이들의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어떤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간부 회의를 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부 의사를 밝혀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따로 공무원 정황을 발견하진 못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실무자가 계엄사령부에서 요청했던 연락관 파견을 자기가 막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막았다는 건지 보고를 하고 막았다는 건지, 자,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3대 특검 중에서 사실 성과가 가장 좋았다 이런 평가도 받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가령 한덕수 전 총리 비롯해서 아까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이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제일 높은 책임자들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사가 막힌 부분도 있었을 텐데 특검도 이 부분을 좀 아쉬워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검팀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했습니다. 네. 박지영 특검보가 이 대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에는 되게 민감하면서도 헌법적 책임과 책무에는 둔감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직접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동조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위 공직자들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 텐데 참 아쉽죠. 자, 그리고요. 즉시 항고 포기하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이것도 특검이 결론을 안 냈더라고요. 이제 특검 수사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는데요. 네. 심 전 총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이 됐었죠. 네. 그런데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걸 두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읽히는데 이제 심 전 총장 시절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가 내란 특검에 그대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중에는 그래서 결국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됩니다.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30여 명이 남아서 재판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발견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영장이 줄줄이 막 기각됐던 상황에서 이렇게 뒷맛이 개운하진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